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북한에서 배를 굶주리며 군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외국인들의 생활상을 보고 탈북을 실행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은 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군대가 식량난으로 인해 굶주림에 지쳐 탈북한 사례가 여럿 있었죠? 철민 씨도 그중 한 분인데요. 중간에 북송 위기까지 겪고서도 이를 이겨내고 자유에 대한 의지로 드디어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철민 씨를 통해 북한 군대가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 북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탈북한 지 6년째인 장철민이라고 합니다. 라진 쪽에서 군 생활을 했고 상사와 함께 탈북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당에 일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집안이 엄했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자유를 갈망하던 친구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니까 주어지는 책임감도 심했고 또 부모님은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동생들이 잘못해도 저를 패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아빠를 떠나겠다. 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되었잖아요. 제가 언제 입대하고 이런 걸 집에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대화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갈 때가 다 돼서 밖에서 머리를 밀고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제가 반항하는 줄 알고 몽둥이로 절 두들겨 패더라고요. 다 맞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 아빠, 저 군인이 되었어요. 하니까 아빠가 그때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때린 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면 고생할 걸 아니까 그때서야 좀 미안했나 봐요. 그렇게 입대를 했어요. 태어난 곳은 황해도인데 군대는 항구 도시인 라진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군대 나오면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돼서 좀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군사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북한이 군인들을 부대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농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화벌이를 시작했어요. 부대에서 그래가지고 라진 선봉시 시장 오픈하면서 제가 이제 장사를 다니게 됐죠. 처음에는 라진 선봉에 중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인도 있고 가끔 정말 서양인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또 남한 사람들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을 접하면서 점점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건 자본주의는 거의 헐벗고 굶주리고 사기꾼만 사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건 배운 거랑 다르더라고요. 특히 남한 사람들. 살도 하얗고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늘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말투가 북한에서는 괴뢰 말투라고 하지만 제 귀에는 듣기 좋았거든요. 항상 예의가 바르고요. 우리는 내가 사는 내 나라가 가장 예의 범절이 바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내가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들 보다가 다시 북한 사람들을 보면 못 먹어서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이게 사이즈도 안 나오잖아요. 좀 까무잡잡하고. 근데 그분들은 우윳빛. 저는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살결이 우윳빛깔이었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배웠던 거를 다시 짚어보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서 점점 동경을 해야 된다고 할까? 북한에 있을 때로 말하면 날라리 사상에 젖어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려심 자체도 달라요. 그리고 지켜보니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인지도 알겠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그냥 그 책정된 가격을 줘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일본이나 남한 사람을 만나서 팔면 그 사람들은 돈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일본하고 남조선이 잘 사는구나. 그리고 장사를 하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는 분들이 저랑 좀 많이 친해지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젊은데 왜 여기서만 살려고 하냐고 좀 넓은 세상을 봐도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노릇만 하다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모르고 죽는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제 머릿속을 맴돌았었죠. 그러다가 저만 유혹을 했겠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나쁜 걸 권한 것 같네. 사실 유혹이 아니죠. 사실 그분들이 진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때 이제 저희 상사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중국으로 더 큰 돈을 벌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겠냐고요. 외국 나가면 배는 안 고른다면서. 저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일단 반.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겁도 났어요. 북한에서는 외국 나가서 잘못하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딱 뽑고 이런 교육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만난 외국인들이 말해준 것들은 100%에 가깝게 믿지는 않았고 한 70%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일단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늘 배를 골고 사니까 이렇게 살다 죽나, 외국 나가서 피 뽑혀 죽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사랑 작당을 했죠. 국경에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을 아니까 그때 맞춰서 건너자고요. 오히려 군인이라 탈북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언제 허술해지는지 아니까. 그렇게 새벽에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때 가족들도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저만 나온 거예요. 지금도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서 좀 슬프네요.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사는 북한 나라는 캄캄하잖아요. 지금 남한에 와서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본 불빛은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아주 밝은 빛은 아닌데 중국에 가서 본 그 흐릿한 빨간 불이 그렇게 황홀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이렇게 밝은 세상이구나 하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가게에서 싸구려 국수를 먹었는데 밤인데도 국수 면발이 다 보이는 거예요. 북한이었으면 그냥 뭐 불빛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퍼먹는 거지. 하긴 뭐 북한은 찾아 먹을 반찬도 없긴 해요. 국물에 밥만 먹으면 되니까. 국물도 사치고 단무지에다가라도 먹으면 다행이니까요. 다음 날은 이제 상사랑 논의를 했죠. 둘이 붙어 있어봤자 나 북한 사람이요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꼴이니 헤어지고 각자 살 길을 도모하자. 지금 그 상사가 대한민국으로 왔는진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치면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기로 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북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배고파서 나온 건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어쨌든 여긴 굶어 죽진 않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농사도 도와주고 집 나르는 것도 도와주고 하니까 돈을 조금씩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쌀밥을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이 핑핑 돌아가고 머리가 복잡한 게 외국에서는 이 밥에 고깃국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버이 수령님이 우리를 쌀밥에 돼지고기국 먹여주려고 이렇게 고생한다. 항상 고생하고 잠도 안 자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오는데 밥을 주다 우리 팔아먹을 줄은 몰랐고 밥을 주니까 그 순간 만끽하는 게 이렇게 비싼 쌀밥도 다 같이 주네. 대체 내가 들었던 건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농장 주인을 좀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창고방도 하나 내주고 밥도 챙겨주고 임금도 좀 챙겨줬습니다. 오갈 데 없고 먹을 것 없는 탈북민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너무 고마워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죠. 문제는 중국어를 전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였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북한 사람인 거 티나서 공안이 잡아가면 북송되니까. 그래서 우선 주인 아저씨하고도 말을 하고 이러면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되니까 귀가 트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목표를 가졌죠. 어디 가나 이제 열심히 살자. 중국에서 좀 더 시골로 도망가서 공안 감시를 피해서 살면 되겠지. 그런데 거기도 완전 시골 동네였거든요. 딱히 쉴 때 할 게 없는데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어?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나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대사관이라는 말을 기억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면 남한으로 보내주는구나. 희망이 생기니까 일도 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했던 게 문제였나 봐요. 우리 주인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좋았겠죠. 싼 임금에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불평도 없고 도망도 칠 수 없는 사람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거니까. 이걸 누가 질투를 했는지 탈북민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고 싶었는지 신고를 해버렸네요. 군인에게 잡혀가서 끌려가는데 좀 멀리 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가다가 식당에 들어가더라고요. 밥 먹고 이동하자면서 여기서 머리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뭐 통장이 있겠어요. 금고가 있겠어요. 번 돈은 전부 허리에 바느질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돈은 있으니까 도망가면 어디든 갈 수는 있을 텐데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그 식당이 큰 도로 옆에 붙은 식당이었거든요. 마당도 크고 밖에 사람이 많아서 나가기만 하면 안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안이 좀 귀찮았는지 절 제대로 감시를 안 하고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보고 눈앞에 택시를 하나 잡아타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죠. 아, 이 사람이 날 신고하려나 보다. 그래서 차 안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사가 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저를 웬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돈을 내려고 했는데 택시비도 받지 않았어요. 일단 오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웬 십자가들이 줄줄이 걸려있고 코쟁이 그림이 있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 중국 택시기사가 나 팔아먹었구나 했습니다. 피를 뽑는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나? 나도 죽여서 피를 뽑고 장기도 내다 팔 건가? 하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남조선 말씨로 절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내 평생 살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남자 말씨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중국말도 아니고 남조선 말이라 놀라서 돌아보니까 겁내지 말라면서 저한테 탈북자냐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잘 오셨다고 언제 탈북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저 사람도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다른 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같이 북한 사람인데 저보다 옷도 잘 입고 있고 좀 극괴죄죄함이 많이 사라진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목사님이 도와줄 거라고. 목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브로커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장을 한 브로커 단체구나 했죠. 그때부터 교회에 두어 달 정도 머무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또 남한으로 가려고 서류를 가짜로 꾸미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탈북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분이 제게는 엄청난 은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에도 걱정했습니다. 그 택시기사분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려 중국에서 비행기로 대한민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울었어요. 아,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구나 하고요.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다고 했는데 밖을 보니까 온통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게 불빛인데 저는 누가 불 지른 줄 알았어요. 나만이 다 불타는 줄 알았지. 북한에서는 전기를 그렇게 쓴다는 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봤지만 중국에 비하면 남한은 엄청나게 발전한 국가니까 비교 대상이 못 되죠. 제가 공포에 떨며 우니까 승무원이 막 달래주더라고요. 사내 새끼가 되어서 울고 그걸 여성 동무가 달래준다는 것이 좀 부끄럽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중국에 있을 걸 괜히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전쟁통에 죽는구나 싶었으니까요. 눈물을 닦고 보니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고 잘 빼입은 국정원 직원들을 만났어요. 가면서 보는데 인천공항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아, 나 여기다 냅두고 가도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바닥을 혀로 핥으래도 핥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 국정원 직원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반질반질한지 몰라. 구두가 번쩍번쩍한데 저 구두발로 걷어차일 생각을 하니까 절로 사람이 쫄아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고문만 견디면 여기는 환경이 좋으니까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방도 좋은 데로 넣어주고 먹을 것들도 계속 주고 이불이 어찌나 포근하고 부드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국정원에서 카스텔라 빵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것만 앉은 자리에서 10개는 먹은 것 같아요. 다음날 배가 아파서 고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있었나 싶어서. 지금도 카스텔라 빵 엄청 좋아합니다. 야, 이거 나 살찌워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하나 할 정도로 음식을 잘 줬어요. 제가 군대에 있다 나온 사람이라 조사가 좀 길어졌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먹이지, 잘 재우지, 뜨거운 물로 씻을 수 있지, 불만이 뭐가 있겠어요. 식당 내려가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위해서 밥을 잔뜩 해줬는데 그렇게 매 끼니 식사가 바뀌고 하는 건 평생 누려보지 못한 호사라 저는 국정원에서 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친절했거든요. 백화점 구경을 나갔을 때가 생각나는데 백화점에서 옷도 구경하고 신발도 구경하면서 신기해하는데 제가 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녔어요. 구경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튀는 행동을 해서 당황할 법도 한데 저를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죠.
비웃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봐주니까. 그런데 좀 걱정은 됐어요. 물건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돈을 많이 받나? 싶었죠. 정찰제 이런 걸 모르고 남한 사람 오면 싸게 받고 북한 사람 오면 비싸게 받고 가격이 고무줄처럼 막 변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누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걸 다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선물도 해주니까 감동받았죠. 아,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국가구나. 잘 살있게 해주는 국가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사실 북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북한에서 경찰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때려서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보다도 나쁜 이미지, 나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저한테 배정된 한국의 형사님들도 다 의심하고 이랬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제가 배려를 많이 받고 산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호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보호를 해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건데 다들 고마운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구 임대 아파트도 도배를 싹 해주시고 들어가서 그냥 집만 풀어놓으면 돼요. 정말 저희를 대우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일 때가 하나원 나와서 신분증을 받을 때예요.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사는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게 됐고 담당 형사가 제 손을 잡고 신분증을 전달해 줄 때 저는 대한민국 만세를 진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일단 살아보겠다고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결국 불법 체류니까 공안이 날 쫓아다니고 내가 이래저래 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쫓기고 두려워하던 그 불안한 삶이 끝난 거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죽어야 하나보다 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또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조사 과정이 힘들었지만 신분증을 주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고생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당연한 절차구나 하면서 대한민국만 생각하게 했다니까요. 돈도 통장에 들어왔고 저에게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거라고 하고 자유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그때는 못했는데 그냥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남한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이었는데 형사님 권유로 철도대학을 갔습니다. 철도대학을 가면 취직이 되고 그럼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까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검색이나 이런 거가 잘 안 될 때라 형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뿐만인가요? 학교 교수님이나 친구들도 도움을 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공부가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는데 다들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무사히 졸업을 하고 또 취직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받아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살고 싶어요. 제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준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